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광명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남아있는 분들은 내가 보니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등은 오늘 2주차가 일단 광명이 제가 올해 강의하고 있는 곳 중에서 점수가 일단 제일 높아요. 평균이 계속 높고 있습니다. 2주차도 그 특강을 안 하고 본 곳들은 우리 쪽집게 특강 안 하고 본 곳은 점수가 평균이 거기 57몇 점이었나? 55점 몇, 57점 몇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은 68.5 나왔고요. 1등이 92.5인데 92.5 맞으신 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점수를? 92.5. 1등은 92.5고요. 잘하셨습니다. 평균은 68.5고.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세법은 우리 쪽집게 특강 했던 거 있죠? 그거 계속 여러분들 반복해서 그거를 거기 보면 OX도 있고 가로넣기도 있고 등등 다 오주선다도 있지만 내용 압축 요약 정리 다 돼 있잖아요. 저랑 호흡 맞춰서 공부했던 거 그거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대충 보면 또 볼 때는 알았는데 또 까먹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동영은 역시 4주 이제 앞으로도 이제 3주차, 4주차까지 제가 이제 1주차에 집중하는 게 있고 2주차에 집중하는 게 있고 3주차, 4주차 중요한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계속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계속 버전을 달리해 가지고 계속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들도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죠.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4주까지 160문제 요것도 여러분들이 지문 정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제가 시험 이제 요번에 여러 가지 동영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데 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하고도 그렇고 계속 비교해 보면 역시 똑같이 거의 제가 의도했던 대로 문제가 똑같이 지문이 나온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지문들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보면 여기 지문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정답 지문은 아니었지만 지문에 나왔던 것들이 역시 또 작년에 시험에 나왔고요. 그래서 의의 범위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몇 개 좀 있었지만 그런 것 빼놓고는 대부분 다 이렇게 막판에 9, 10월 달에 공부했던 그 내용 속에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몇 문제 속에서 의의 범위에서 나오는 그런 지문들, 그런 거 낯선 지문들, 그런 거에 당황하지 말고 배운 거에서 문제 잘 보시고 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문제만 잘 통과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세법은 저의 자랑과 보람이 되실 수 있는 거고 최소한 그런 것들 놓친다 할지라도 나머지 것들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고 잘 맞히시면 무난히 세법은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정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을 5개를 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1번 봅니다. 다음은 세목 중에서 목적세이면서 국세에 해당하는 것을 근데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11월 달에 저를 처음 만나면 하는 거죠. 자, 교교농, 목적세, 국세 중에서 목적세, 교교농, 지방세, 목적세, 찌찌잖아요. 그럴 때 우리 농어촌 특별세는 위집자식이냐 그러면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3번 고르셔야 되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인 세금이고요. 자, 그래서 3번 고르셔야 됩니다. 정답이고 보충자료 7페이지, 우리 요약집 7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7페이지 참조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제가 요약집 갖고 올 건데 안 갖고 왔네. 요약집은 항상 시험장 갈 때까지 시험장 가실 때도 요약집은 갖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세법은 세법은 말하자면 우리가 시험장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뭔가 생각났는데 그걸 확인해 볼 때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갖고 가야 되잖아요. 뭔가를 시험장에 아무것도 안 갖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본서 기본서 각 과목마다 기본서 가방이 싫고 또 놓고 가가지고 기본서 막 찾으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험장에 세법은 제 요약집이 말하자면 기본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압축돼서 그 내용들 거의 다 망라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약집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도 갖고 와야 되니까. 근데 요약집을 제가 첨조필 불러드리고 또 요약집을 갖고 왔었는데 금방 놓고 왔네. 자, 하여튼 1번 문제는 요약집 7페이지 참조고 2번 문제는 요약집 13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13페이지 참조고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국세로 오른 것은 그런데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여러분들? 이것도 틀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 양도소득세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자,
자,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납세무 성립이란 말을 보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계산을 떠올려야죠. 누가 세금계산하냐.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누가 세금계산합니까?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어느 때 납세무 확정돼요?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저를 보세요. 원칙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로 옳게 작정된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를 네 가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죠? 본세에 따라서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다시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를 네 가지고. 국세에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소득세, 양도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국세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죠.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통 징수하는 세금들은 과세권자가 납세무를 확정하는데 지자체장이, 자, 과세권자가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그러면 고개를 드시고요. 자,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세 가지만 아셔도 되는데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거예요. 물론 자동차세나 주민세도 일부도가 이제 고의소가 날라오고 있는데 어떻게든 빼더라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거. 그 다음에 국세에서 자, 원칙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냐?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그죠, 여러분들?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를 원칙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에 따라서 종부세, 부가세일 때 농특세는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죠. 본세에 따라서 자, 성격이나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 시기가 달라지고요. 자, 어떻든 간에 여기서는 원칙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국세니까 어떤 거예요? 양도소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고,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원칙은 뭐예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고요.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얘는 재산세는 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고,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고, 등록면허세는 뭐 당연히 신고 납부하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고요. 1번 정답. 3번 문제. 3번은 요약집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함조고요. 14, 15페이지 함조고. 다음은 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시니까요.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 원칙적인 제척기간 몇 년입니까 이거? 7년이죠. 우리가 지방세 제척기간 그러면 10년, 7년, 5년 리듬 타면서 왜죠? 10년, 7년, 5년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몇 년? 7년, 기타 5년입니다. 근데 자, 그냥 무신고가 아니라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무신고한다거나, 또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거나, 뭐 과점주주 어쩌고 나오면서 무신고했다. 몇 년이다? 10년이요. 요거. 그래서 10년, 7년, 5년입니다. 그래서 7년이고요. 이거는 그냥 어떤 거 결합하지 않고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 지방세 7년. 두 번째, 사기나 그밖에 부정행위로 자, 지방세 사기쳤다 몇 년? 10년. 세 번째,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과세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척기간이요. 우리가 국세, 일반 양도세 같은 국세는 10년, 7년, 5년인데 제척기간. 근데 상속증여세나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는 어떻게 열었어요? 15년, 15년, 10년이요. 15년, 15년, 10년. 부담부 증여시 요거 증여세와 함께 과세되는 소득세,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 같은 소득세는 15년, 15년, 10년이니까 그냥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몇 년이요? 15년입니다. 이거 15년. 사기쳤을 때도 15년. 15년, 15년, 10년이요. 그러니까 15년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로서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 이거? 자, 국세가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소멸시효가 5년이고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10년. 자, 그런 거지. 지방세는 5억 원 미만이든 이상이든 무조건 소멸시효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이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제척기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고 소멸시효도 그렇고요. 기간. 4번 문제 봅니다. 4번 문제는 요약집 11에서 12페이지 참조고요. 좀 요 4번은 좀 틀리셨는데 이거 주는 문제였는데 의외로 좀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틀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가산세와 상금 설명한 거 틀린 거에서 1번 지문이요. 납세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잖아요. 그냥 자 신고기한에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다. 무신고 자 요거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되는데 우리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은 40, 20, 10%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했을 때 40%.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40. 또 그냥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이 몇 프로? 20%. 그 다음에 과소신고했다.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 10%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얼마? 0.03%고요. 자 그래서 이거 적어드리지 않고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왜 틀렸냐면 보세요. 일단 숫자가 틀렸잖아요. 자 10%는 과소신고했을 때가 10%지. 그냥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가산세 부정한 방법도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100분의 20이고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이 아니에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아줘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납부세액의 20. 자 20% 100분의 20이고 과소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산출세액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자 그래서 1번은 확실하게 틀리게 했는데 이걸 맞추셔야 되고 자 1번 틀렸고 2번입니다. 가산세는 해당 무가 규정된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하며 이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가산세 20만 원 계산됐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자 고지서 보내니까요. 다만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포함하지 아니한다.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3번 사기나 가밖에 부정행위로 법정 신고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았다. 자 이거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부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이 몇 프로? 40%예요. 산출세가 아니에요. 납부세액의 40이고 그 다음에 4번 체납된 지방세 중과상금을 가산금에 더해서 징수하는 기간 몇 개월이요? 60개월 초과하지 못한다. 자, 고지서를 통해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그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이게 가산금인데 고지세액이 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1.2%씩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1.2%씩.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만요. 그래서 1.2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의 72%, 일반가상금 3%가 합치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75%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설 강의 들으면서 관련된 것을 쭉쭉 기억을 상기하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이런 거는. 자, 보충자료 좀 부족하신 분은 참조해서 12페이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니까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지방세액이요. 중과상금 적용할 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 적용하고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으니까 10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30만 원 미만은 지방세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조금 늦었다고 뭐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 갖다가 가상금 낼 수는 없으니까요. 1번 정답입니다. 5번 문제 보시면요. 자, 보충자료, 요약집 18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18페이지 참조고, 지방세기본법상 기한후 신고 및 수송신고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보니까요. 자, 기한후 신고와 수송신고가 작년에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1번 보니까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한해서 뭐 할 수 있다? 기한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소신고했다고 나중에 뒤늦게 자수해서 광명 찾는 건 수송신고고,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한 자가 하는 건 수송신고고,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뭐라고요? 기한후 신고입니다. 2번 보니까 기한후 신고는 지자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분과 세액, 가산세 여기서 포함한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신고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 적용되고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하는데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1개월 이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정 통지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고요.
3번 법정 신고기일이 지난 날부터 1개월내 기한을 신고한 경우에 이거 답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손들고 있는데 이것도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가산세 100분의 50 경감한테 틀렸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얘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과소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했을 때 하는 거니까 수성신고가 과소신고가산세고 기한후 신고는 무신고가산세가 100분의 50 경감해줍니다. 1개월 내. 자, 그래서 납부불성시가산세는 기한후 신고나 수성신고나 둘 다 요거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신고에 관한 거니까 납부불성가산세나 감면 안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50% 감면해주고 납부불성가산세는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또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에 기한후 신고했을 때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이고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20% 감면이고요. 정확히 알아둡니다. 다음 회차에 또 나와요 이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여러분 틀렸고요. 4번 기한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지자체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금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 여러분요, 저를 보세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데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세액 확정 권한은 과세권자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납세의무자가 뒤늦게 신고기한 지나서 기한후 신고했다고 해서 기한후 신고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누가 하느냐? 지자체장이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우리 그 쪽집게 특강할 때 또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수동신고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하는 게 수동신고예요.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소신고했을 때 하는 게 수동신고인데 수동신고도 다음 회차에 또 나오지만 절 보세요. 법정 신고기한 지나서 6개월 내 수동신고하면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요? 50% 감면해주고 6개월 초과 1년 내 수성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20% 감면해주고 1년 초과 2년 내 수성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 50, 20, 10% 이렇게 과소신고가산세 깎아줍니다. 수성신고했을 때는 둘 다 납부불성가산세는 감면 안 해주고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봅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에 또 이제 기한후 신고, 수동 신고가 또 나오는데 그 문제까지 해서 딱 이렇게 해두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를 완벽하게 다 이제 대비한 거고요. 6번 문제 보시면 요약집은 25에서 26회의 참조고요. 요약집 25에서 26회의 참조고 우리가 동영 1주차 때는 우리가 또 납세의무와 관련해서 배우자 직계준비소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또 부담보증했을 때 관련한 얘기들 그런 것들 위주로 문제가 출제됐었고요. 자, 출제했었고 1주차는 이번엔 또 이제 2주차에서는 또 그 나머지 것들 이제 한번 납세의무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1주차, 2주차 납세의무와 관련해서 올해 취득세 납세의무 출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영에 나왔던 지문들만 다 소화하면 역시 또 납세의무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또 어떻게 나오든 다 또 4주차까지 다 보면 다 해결이 다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틀린 거 그랬는데요. 자, 5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6번 문제 5번 지문을 바로 보니까요. 자,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상속받은 취득물건,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요, 여러분?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로 했습니까? 상속인 각자지, 각자. 대한민국이 만세,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지 주된 상속자이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이다. X입니다. 이건 재산세에서 납세의무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5번 정답이고 1번도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하기 위해서 임차에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대여시설 이용자 X입니다. 대여시설 이용자가 아니라 수입하는 자입니다. 수입하는 자. 그 다음에 2번 선박 차량과 기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이잖아요. 가액이 증가했을 때. 반드시 가액이 증가했어야지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3번 증여재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들? 부담보 증여 지난주에도 했었습니다. 부담보 증여 또 우리 특강하면서도 계속해서 강조드렸고요. 부담보
부당보증의 경우에 5억짜리 토지를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차입금 있을 때. 그럼 부담 있는 증여했을 때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 수증자 내될 세금관계에서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가관계 있다고 봐서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은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자, 근데 지난주에 배운 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으로 볼 수도 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증이요. 알았죠? 취득세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4번에 보니까요. 4번에 보니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립 시는.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5번 지문이에요. 자, 5번 지문 보니까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5번은 참 받고 7번 문제 봅니다. 딴 생각하다가 7번 문제 봅니다. 7번 문제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시니까 7번 문제. 1번 지문부터 볼게요. 취득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랬는데 취득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해당 등록 관청 소재지라고 했는데요. 자,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취득 물건 소재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납세지 불분명하다. 요거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랬을 때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다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고 그 다음에 물건 소재지고요. 자,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정리해두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뒤바꿔낸다고 그랬죠?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요. 이렇게 뒤바꿔내는 거 주의하고. 자, 그래서 1번 이거 틀렸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그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의 세율을 정한다. 여러분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취득할 때 지분이 있잖아요. 그 취득할 때 취득 지분가액이요. 그 취득할 때 그 지분가액 요것을 과세표준이에요. 공유물인 때는 그 취득 지분가액 요것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으로. 요것을 과세표준으로 해요. 자, 그래서 공유물을 취득했다 그러면 공유물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은요. 공유물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처음에 취득할 때 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취득 지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할 때 지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요거.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자,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전체 가액을 이런 식으로 바꿔요. 아니고 공유물을 취득할 때는 그 취득 지분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세율을 정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전체 가액 아닙니다. 그 3번 봅니다. 항상 공유물 나오면 지분을 떠올려야 돼요. 공유물은 항상 지분을 떠올리고요. 3번 봅니다.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그랬는데, 자, 틀렸어요, 여러분들? 고급 선박 작년에 바뀌었는데 시가총액 얼마? 3억 원 초과하는 선박이죠. 3억 원 초과하는 선박. 자, 그래서 3억 원 초과하는 선박이고, 우리가 특강하면서도 그거 다 고급 주택, 고급 선박, 고가 주택 다 비교해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니까 그러니까 연구용, 학술용 선박 제외하고 시가총액 3억 원 초과하는 선박입니다. 4번 유상승계 취득으로서 그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를 취득일로 본다.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 언제였어요? 계약상 잔금질이요. 그죠? 계약상 잔금질.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한 데 따르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언제예요? 사실상 잔금질일. 그런 날 이전에 등기일 먼저에 따르면 언제고? 등기일이고. 자, 그래서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일이 아니라 언제예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고 등기일로 한다 이게 바꾸잖아요. 양도소득세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 양도세는 원칙 대금 청산일 계약서와 상관없고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양도세는 등기 접수일이죠.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면.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 이겁니다. 근데 취득세는 자 원칙 계약상 잔금지입니다. 자 명시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죠? 자 국수공판법 사실상 잔금지일. 이런 날 이전에 등기일 먼저 해 등기일. 자 이겁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자 5번은 요약집 27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27페이지 참조고 4번 지문도 요약집 27페이지 나오는 거고요. 자, 5번 요약집 27페이지 참조고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 인락조서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작년에 들어왔었죠? 정답 질문으로. 자, 유상승계 취득이나 무상승계 취득이나 똑같아요. 계약 해제.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계약 해제 신고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 포인트라고 그랬죠? 5번 자 정답이고요. 8번 문제 봅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현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은 이게 요약집 29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29페이지 참조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는데 자, 국수공판법 아싸 사실상 취득가액 이건 뭐예요? 유상승계수일 때 그렇지.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이고 예외적으로 시가순액이 과세표준이고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별 취득 시로합니다. 자, 사실상 취득가격입니다.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이고 시가순액 관계없이. 근데 자, 이건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격이지 무상으로 취득했는데 자 사실상 취득가 빵원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에서 제외하고 자 틀렸고요. 여기 보세요.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순액으로 한다는 요 규정을 준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상취득은. 그래서 원칙 신고하는 거에 예외적 시가순액으로 한다는 요 규정을 준용한대요. 자, 그러니까 약간 더운 것 같아요, 어째? 내가 뭘 약 먹어서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거에 예외적으로 시가순액으로 한 거 자 하는데 요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무상취득은 원칙 신고하는 가액으로 한다. 또는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순액이 미달하면 시가순액으로 한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는데 다만 판례나 예규에서는 무상취득은 무엇을 과세표현한다? 시가순액을 과세표현한다. 그런 얘기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든 간에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1번 지문은 무상취득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에서 제외합니다. 정답이고 2번 봅니다. 건축물 건축, 신축과 재축 제외하고요. 한 경우에 그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현한다. 자, 여러분요. 우리가 건축물 건축돼 있고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 증축. 이렇게 써 있어도 증축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죠? 건축에서 신축, 재축 제외하면 증축, 개축, 이전 등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증축 등 증축. 건축물 증축한 경우 그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현한다. 그렇죠?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입니다. 3번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부금액 매매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해서 연부취득은 뭘 과세표현하고요? 연부금액. 매매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지 계약상 금액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올해 첫 해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은 계약서상으로는 10억, 실제는 8억. 그럼 지급되는 8억 원이 과세표입니다. 4번 지문 봅니다.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건축물 등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 건축물 등의 시가순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수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포인트는 시가순액 비율로 나눈다는 거. 면적 비율 X입니다, 여러분. 면적 비율 X고요.
5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한다. 국수 공판법 부 맞잖아요. 예, 그래서 객관적 취득으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합니다. 5번 맞고요. 1번, 하여튼 8번은 1번 정답. 9번 문제 보시니까요. 9번 문제는 요거 요약집 33페이지, 요약집 33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33페이지 참조고 취득세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농지. 자, 상속으로 취득했다. 암기 어떻게 해요? 상삼팔. 상삼팔. 자, 농지니까 상삼이죠? 농지니까 상삼. 그래서 2.3% 맞습니다. 2번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자의 무상취득. 무상취득 나왔다. 암기 어떡합니까? 무독립 8, 1호. 비영리 사업자면 무독립 8. 일반이니까 무독립 8, 1호. 1,000분의 35. 그죠? 2%에다 2%, 1.5%에다 2% 플러스 3.5%. 무독립 8, 1호. 자, 그래서 맞습니다. 3번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합유물, 공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 30에 맞고요. 4번 건축물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증가된 부분은 자, 요거 1,000분의 22%예요? 아닙니다. 건축물 개수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적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예, 요거 건축물 개수는 헷갈리지 말라고 뭐 제가 여러 번 워낙 많이 적어드려가지고. 예. 건축물 자, 개수로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하고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 경우에 취득세는 자, 어떤 세율 정하느냐? 자,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한다고 그랬죠?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은 2%예요. 중과 기준 특례세율 정하고. 그다음에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자,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전체가 아니라 증가된 면적 부분은 뭐로 봐서?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표준세율 적용한다. 여러 번 적어드렸습니다. 2.8%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고.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보시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10문제, 11문제 정도는 제가 그냥 대충 몇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본 그런 내용들이 지문에 깔려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공부가 어느 정도 얼추 우리가 마지막 쪽지게 특강 같은 것도 지난번에 했던 것도 9월 달에 그거를 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겨울부터 많은 날들을 우리가 공부를 한 거고 그 이제 쪽지게 특강을 뭐 3, 4월 달에 해보세요. 그럼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날들을 한 거고 그게 소화가 된다. 이제 달달달 할 수 있다.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반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그 얘기한 것들이 지문에 쭉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려 나온단 말이죠. 한 10문제 정도는 뭐 계속 그런 거예요, 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시면요. 4번 그래서 자, 면적 증가할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자, 1,000분의 22%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2.8%입니다. 1,000분의 28이 돼야 되고. 자, 원시주로 봐서. 5번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에 따르면 이거 몇 프로요? 4%요. 자, 주택을 신축 증축한 이후 그 주택의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봐서 취득으로 봐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취득가액에 따라 6억 원 이하 1%, 6억소가 9억 원 이하 2%, 9억소가 3% 요거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해서 몇 프로? 4%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 10번 문제 보시면요. 10번 문제. 10번 문제 보시면 10번 문제는 34페이지요. 우리 요약집 34페이지 참조인데 지난 1주차 때는 세율 특례에서 올해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세율 특례는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그랬죠, 제가. 그런데 요것도 또 이제 한번 요번 회차에서는 작년 시험에 나왔던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로 하는 경우가 아닌 거. 취득 물건은 중과세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외는 고려할 필요 없고요. 자, 우리 5번 바로 보겠습니다.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업상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은 어떤 세율 정합니까? 이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우리가 쪽지기 특강에서도 지목이 묘진 토지에 관한 거 요약집에서도 그렇고 다 정리해드렸어요, 몇 번씩. 그래서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하고,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는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요거 뭐 한다? 비과세한다. 지목이 묘진 토지. 다만 재산세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공원묘지, 이거 사업용 토지죠? 법인묘지용 토지는 요거는, 자, 법인묘지용 토지, 요거는 과세하는데 어떤 토지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예? 법인묘지용 토지는 재산세 어떤 토지로 과세해요? 분리별도 종합 중에서 어떤 토지로? 예? 분리별도 종합 중에서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해요, 이거? 예? 자, 이거 사업용 토지라고 했잖아요. 자동차 운전, 공원묘지, 이거 사업용 토지잖아요. 묘를 하면 실내에서 묘를 쓸 수는 없고, 야외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뭐하고, 이거? 사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 과세하고, 네? 별도 합산 과세하고, 재산세에서. 그냥 지목이 묘진 토지는 뭐하고? 비과세하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 진짜 언제 만나는 식인데 계속 말씀드렸던 거 문제 나오고 또 계속. 자, 그래서 5번이요. 자, 5번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정도입니다. 우리가 취득세에서 간주 취득의 경우 대표적으로 건축물 개수로 가액 증가, 면적 증가 제하고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또 그 다음에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그 다음에 지목이 묘진 토지, 골프연장 같은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 취득, 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 이런 애들이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1번 볼게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이 정하는 일가구 일주택 및 부속토지 취득, 어린이집도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이거 아버지 이거 형축 취득으로요. 등기는 아버지 내면으로 공짜로 안 해줍니다. 2번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집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요.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합유물이 올해 추가됐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 단서도 잘 봐야 되고요. 항상 등기부등본상 본인 집을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초과한 부분은 표준세율 적용되기 때문에. 자, 이거 자기 거 자기가 나눠 가진 거니까 형적 취득. 3번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번쩍 들어서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 동일 내지에서 옮겼을 때 소유자 변동 없고 표적 고쳐야 되니까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요. 형적 취득. 또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조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되고요. 민법정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이야. 뭐 이런 거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자, 이런 것들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등기비용만 받는 거.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11번 문제 봅니다. 11번 문제를 많이 틀리셨어요, 여러분들이. 11번 문제를 많이 틀렸는데 보니까 요거 11번 문제는 요약집 43에서 44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43에서 44페이지 참조고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나왔네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이요. 이거 갔다 오고 친구들 사이에 동창 얘기했잖아요. 왔다 가고 갔다 오고 형적 취득. 등기는 개인 간에 공짜로 안 해주죠. 그래서 요 1번은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해? 어떤 세율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이 특례세율 적용하잖아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이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요거 그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임시행정 등 임시건축물로서 취득으로서 고불확정으로서 하여튼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나왔다.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원래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과세,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로. 예?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면 비과세고 1년을 초과할 때 임시건축물 과세합니다.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여기서는 사실성산이니까 무조건 과세고요. 3번 지문입니다. 요 3번 지문 요약집 44페이지 나오잖아요. 주택법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대손 제외인지 포함인지 꼭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순액이 9억 원 이하의 주택과 관련한 개수로 인한 취득의 경우, 우리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예요. 근데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고요. 그래서 대수선 제외 그랬으니까 비과세 맞습니다. 이거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 맞습니다. 개수로 인한 취득당 시가순액이 9억 원 이하야 되고요. 3번 정답이고 4번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기부찬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기부찬합의 반대급부로 기부찬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적용받는 게 작년에도 나왔잖아요. 순수한 기부찬합이 아니잖아요.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때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차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 취득을 비과세예요. 다만 근데 약속을 안 지킨다거나 이렇게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는다거나 대가가 있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이거. 5번 대한민국 정부간 취득의 과세는 외국 정부 취득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자, 그래서 3번이 자, 요거 비과세입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넘어가셔서 12번 문제 보시니까요. 12번은 뭐 거의 다 잘 맞히셨습니다. 12번. 12번 문제 요거 요약집은 40페이지 3조고요. 요약집은 40페이지 3조고요. 고기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목 운동 한번 합니다. 아이고.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어깨도 돌리시면서 기지개도 켜시고요.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이번에 명절 때 어떤 수강생분이 어떤 회사는 이렇게 그 회사 홈페이지에다 질문을 하면은 제 문자 메시지가 와요.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와요. 질문 왔다고. 그래서 명절 때 그때 추석날이었나 언제였나 하여튼 그 밤이었는데 그 밤 늦은 시간에 문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질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질문인가 봤더니 그 명절 때 혼자서 무슨 공부하다가 그랬나 아니면 무슨 상념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무슨 질문했냐면 어떤 수강생분이 이랬어요 저한테. 요번에 주택관리사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대요. 같은 주택관리사가 주택관리사 나중에 이제 상대평가로 바꿔요 내년부터는. 근데 이제 그 주택관리사가 엄청 어렵게 나왔는데 중개사는 요번에 인원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요번에 중개사도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른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솔직하게 얘기해 줄 것 같으니까 교수님한테만 질문하는 건데 솔직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요번에 공인중개사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보세요. 주택관리사는 그 시험제도 개편도 막 지들이 멋대로 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해야 되는데 시위도 거기는 직장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적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우야무야 그냥 시험제도 개편되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데 공인중개사는 1차만 지금 20만 몇천 명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인원인데다가 시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중개사는. 옛날에 15회 시험 때 파동 난 거 아시죠? 과천 청사 정부 청사 옛날에 과천했을 때, 거기 담장도 무너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공무원은 그 당시에 시험 문제 유출됐다는지 어떻다니 이래가지고 그때 공무원도 감사받고 막 잘리고 잘렸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받고 징계받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공무원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 주최 기관이 토지공사로 바뀌었었다가 토지공사에서 한 2년 갔다가 다시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온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국가의 중개사 그 협회 업계에 저기를 반영해가지고 중개사 숫자를 갑자기 확 줄여가지고 자기들이 난리 막 유탄을 맞고 내가 공무원 나는 조금만 있다 가면 되는데 그런 일을 벌이겠어요? 안 벌이겠어요? 안 벌여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 시험이 지금 계속 2, 3만 명 정도 선에서 합격자를 냈었는데 이걸 갖다가 2, 3천 명 합격자 수로 10분의 1 정도로 확 줄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리고 문제가 좀 어렵게 이제 2차가 이제 출제될 건데, 물론 이제 조금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천 명은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3만 명 합격생이 작년에 예를 들자면 몇 명이더라. 하여튼 3만 명 합격생이 나왔다 그러면 예를 중에서 조금 어렵게 해가지고 조금 문제 좀 어렵게 한 2만 5천 명으로 떨어뜨린다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몇천 명은 떨어뜨릴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2만 5천 명을 예상했는데 한 18,000명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문제 이의제기 문제를 이제 한두 개씩 더 받아줘가지고 그 문제 몇 문제만 이의제기 받아주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합격자 수를 맞춰요. 그러니까 조금 실력이 간당간당한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어설프게 공부했다가 2차.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거고, 보통 공부 이렇게 꾸준히 하신 분들은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어렵게 나온다고 좀 어렵게 나오긴 하는데, 세법 작년에 어렵게 나왔잖아요. 한 5문제, 6문제는 작정하고 문제 지문을 내고 그랬는데, 그렇게 좀 어렵게 나와도 다 그래도 극복이 다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부 꾸준히 하는 사람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강생분한테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해 줬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너무 쫄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뭐 이렇게 인원이 뭐 예를 들어서 막 확 줄어가지고 막 너무 차이 나게 막 줄었다 그러면 가만히 여러분들도 가만히 안 있겠지만 우리들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나가자 막 이래가지고 나가서 막 시위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으쌰으쌰 하면 또 막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꼭 시위보다도 어떤 간에 그렇게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예고도 없이 인원을 확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계속 이어서 보면은요, 여러분.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요약집 40페이지 3조고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는데 1번이요. 상속으로 인한 경우로서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이 있는 경우에 상속 개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건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입니다. 상속 개시로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9개월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상속 개시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인데 상속인 가운데 외유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자, 몇 개월이요?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자, 틀렸습니다. 1번 정답이고 2번 법정기한 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등록하기 전까지요. 자, 등록을 요하는 재산 등기한 후 뭐 30일 내 60일 내 그럼 틀려요. 등기하기 전까지고. 3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과세물건이 중과 대상이 됐다.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처음에 비과세 감면 대상이 했다가 취득 후 과세 수용 대상이 되거나 자, 그러면 그 중과세이 된 날 사유 발생일 때 며칠이요? 30일 확인하고 60일 아니라는 거. 중과세를 중에 산출한 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보통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3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맞습니다. 4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은 법인의 장부 작성 업무가 당연히 없고요.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업무를 불성실하다. 몇 프로 가산세? 10%. 이거 20% 아닙니다. 10%. 5번 등기 등록을 필요하지 않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중과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후, 이거는 요약집 41페이지 나오잖아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자, 그러면 걸렸다. 산출세액의 80%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다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또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 거. 또 지목변경, 과정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이니까. 13번 문제 봅니다. 13번 문제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에 등록면허세는 도세 및 구세에 해당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2번 임차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임차인이다. 그런데 자, 설정 등기는 누가 납세의무자입니까? 권자. 등록면허세에서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고? 설정자. 자, 그래서 설정 등기는 권자니까 자, 그래서 설정 등기 권자. 설정 등기는 권자니까 자, 설정 등기는 권자가 여기서 지금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자예요. 임차권자면 납세무자가 임차권자면 임대인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임차권자잖아요. 그래서 임차권자. 그다음에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고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고요. 자, 이거 뭐 상추처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권자, 그러니까 임차인이다. 맞고요. 3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세기, 그 밖의 등기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세율을 정한다. 그 밖의 등기가 말소 등기, 변경 등기고 건당 6,000원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등록면허세 세기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 납부하게 한다. 그런 규정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6,000원 무조건 납부하게 합니다. 그 얘기고. 4번 채권 금액으로 과세를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5번 지문이요. 5번 지문은 보충자료 46페이지 3조고요. 보충자료 요약집 46페이지 3조고, 요약집 46페이지 3조고.
요약집 46페이지 참조. 등기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경우 과세표는 재평가 전액 금액으로 한다. 기출 2번 됐던 지문이고 이거 맨날 했잖아요. 자, 등록면허세는 자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니까 자 취득세는 취득 당시,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자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가액이 변경됐다. 뭘 과세표로 한다고요? 이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로 한다.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가액 과세표준. 근데 지금처럼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했습니다. 재평가 전이 아니라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5번 틀렸고요. 자, 요약집 46페이지 참조고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부가징수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1번에 회사의 정리 또는 법원의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비과세고 2번 등록면허세 신고물을 다하지 않은 경우 이거 또 나왔네.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 무신고, 과소신고 화산세는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신고한 것으로 의지하니까 중요했고 그 다음에 3번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기 나왔네요. 취득세는 지목이 묘지인 토지 취득할 때 과세, 중과기준세를 특례세율로. 등록면허세고 재산세 뭐한다? 비과세고.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비과세고. 그래서 비과세입니다. 4번요. 요약집 48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48페이지 참조고.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요약집 48페이지 참조고 같은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 이를 각각의 등록으로 봐.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나중에요? 아닙니다.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같은 채권의 담보를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에 대해서는 자, 이거 하나의 등록으로 봐. 공통적으로 채권 금액 담보할 경우이기 때문에 하나의 등록으로 봐. 그래서 뭐 은행에서 한 30억 원 빌리는데 담보를 요구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A 부동산, 인천에 있는 B 부동산,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 이렇게 담보로 제공할 때 이거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서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별건에 나중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 예? 자, 요거 하나의 처음 요거. 4번 거 틀렸고 5번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에 관한 시세상의 신고 납부한다. 등록면허세는 상속 증여 포함해서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취득세는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 취득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할 때 요 지문들이 자꾸 이렇게 연결되게 이렇게 일부러 딱 돼 있잖아요. 이렇게 취득세에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 신고 납부 기간이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다. 말일로부터 6개월. 자, 외국의 수를 두면 9개월. 이런데 등록면허세는 상속 증여 포함해서 언제까지요?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오면 돼야 안 돼? 안 되고요. 그래서 5번 맞습니다. 상속 원인으로 등기할 때도 상속 개시에 속한다. 말일부터 6개월. 이 점 틀려요. 등록면허세는 등기하기 전까지. 맞습니다. 15번 보시니까요. 요약집 47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47페이지 참조고 15번을 의외로 틀리신 분들이 계시네요.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나열한 것으로 틀린 거랬는데 지역권 설정 등기는 등록면허세, 지역권 설정이나 이전 등기, 등록면허세는 요역지 가액이죠. 승역지 아니고 바꾸면 승역지 가액으로 바꿉니다. 요역지 가액이고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무조건 얼마예요? 1,000분의 2, 0.2%고 가등기, 자,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이고 자,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의 세율은 1,000분의 2고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삼팔 무조건 뒤에 거라고 그랬습니다. 상삼팔 맞죠, 여러분? 1,000분의 8 28%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분의 28이 아니에요. 2.8%가 아니라 1,000분의 8 자, 상삼팔 무동리 8 1호 무상으로 인한 경우 유상으로 인한 거 유십 20 보존등기 등록면허세는 보8 유십 20 무동리 8 1호 상삼팔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뒤에 거고요. 자, 그래서 맞습니다. 이건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과세표는 다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이고요. 4번 지상권 이전 등기 채권 금액이 1,000원 소가지 없는 애들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이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꼭 등록면에서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얘네들 소가지부래요? 부동산가액, 부동산가액. 부동산가액을 등록면에서 과세 표준하는 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소가지 없는 애들 그럴 때 물론 가등기는 부동산가액 또는 뭐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고요.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지상권 설정 등기니까 요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 요거 가등기 요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자, 하여튼 지상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한다고 지상권 설정 등기는 자, 부동산가액입니다. 자, 그래서 채권 금액 1,000분이 틀렸습니다.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이고요. 전세권 말소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뭐라고요? 건당 6,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계속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를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1번에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자, 그렇습니다. 자, 재산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서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 제외하고, 자, 그 다음에 건축물에서 주거용 건축물 제외합니다. 어디서 과세하니까? 자, 얘네들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그죠,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건축물 범위에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하고. 2번 법령이 정하는 자,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은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우리 그 쪽지게 특강집에도 정리가 돼 있었어요. 지방세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해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해서 단독주택인데 주택법상. 그러니까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을 보고, 종부세라든가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양도소득세에서 하나의 단위 양도할 때라든가 그럴 때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국세에서는 어떻게 하고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지방세에서는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을 보고요.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1구 건물이 이거 또 나왔네. 겸용주택. 자, 재산세에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항상 뭘 기억해? 50%. 주거용 상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쿵쿵 따 쿵쿵 따리 쿵쿵 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이고, 1구 건물은 항상 뭘 기억하고? 50%. 1구 사용면적 50% 이상이면 전부주택. 맞습니다. 4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로 서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신탁토지하고 수탁자 고유토지를 왜 합산해? 동일한 시구 하나 구역 내에 있어도 수탁자 고유토지는 와 신탁토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하고? 위탁자별로는 합산할 수 있고요. 위탁자별로는 합산하고. 5번입니다.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의 다른 재산일 때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없다. 이 기출지문인데 X잖아요. 다른 재산 압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기출지문인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어떤 거 했었냐면 봅니다. 또 설명드립니다. 이거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하는데요. 신탁을 하는데, 자,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고,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고, 병수탁자고. 그랬을 때, 갑이란 사람이 A 토지하고 A 다시 토지 신탁. 자,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자, 을은 B 토지 신탁. 그랬을 때 위탁적으로 구분된 신탁재산, 이거 누가 이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무자가 되느냐? 수탁자가 납세무자. 자, 근데 C라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 토지예요. 원래 자기 토지의 병에 수탁자의 고유 토지이다. 자, 그랬을 때 동일한 시공원한 구역 내에 있어도 신탁 토지하고 수탁자 고유 토지는 서로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고, 근데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하고? 위탁자별로는 합산한다. A와 A-는 합산할 수 있고요.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지문은 이거죠. 만약에 A 토지가 세금을 체납한 토지다. 그러면 세금을 체납한 토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토지는 압류할 수 있는데, 그죠, 여러분? B 토지하고 C 토지는 압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만 세금을 체납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A- 이 다른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있는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세금을 체납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X 여러분들 A-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5번 요거 자 틀렸습니다. 17번 문제 넘어가서 봅니다. 17번 문제를 보시면요. 많이 틀렸는데 17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초과 누진세로 적용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제 토지용 구분 이게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토지 세율 구조 나왔다. 그러면 우리 토지는 비례세율이냐 누진세율이냐 어떻게 였어요?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종루 별로입니다. 그죠 여러분? 분리대상 토지는 분비 비례세율이고 자 종루 별로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누진세율이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뭘 고르라는 거예요? 분비 분리대상 토지 고르라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일단 1번 지문부터 봅니다. 건축법상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서 얘 어느 형의 토지로 가세요? 네? 종합합산. 종합합산이니까 세율 구조는 종루, 누진세율입니다. 종루. 써놓으셔야죠. 종루. 2번 건축물의 시가편액이 부속토지 시가편액의 2%에 미달할 때 이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은 별도고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돼? 종합합산. 저거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서. 그래서 종합합산이니까 세율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종루. 종루. 써놓으시고 종루. 3번 군지역에 소유하는 경작에 사용하는 일반 법인 소유의 농지. 자, 법인 및 단체 농지는 개인 소유 자격 농지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눕니다. 그럴 때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종합합산입니다. 예외적으로 종농, 매사농, 종농, 매사농,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 소유하는 농지, 메리칸 착한 법인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한국농촌공사 소유 농지. 그래서 종농 매사농만 불리지 일반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니까 얘는 뭡니까 이거? 예? 일반 법인이 소유하는 소유 농지니까 뭐로 봐야 돼? 종합합산이지 종합합산. 일반 법인이 종농 매사농이 없잖아요. 농업법인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반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니까 종합합산. 그러니까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됐어요? 종루. 4번 지문 요약집 53페이지하고 57페이지 참조인데요. 요약집 53, 57페이지 참조인데 시지역의 공업지역 내에 소지하는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 토지. 공장은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봐요? 위치면적. 자, 공업지역이면 공장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죠? 산업단지 공업지역.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예요? 공장 분리. 빵 2%, 0.2% 분리잖아요. 자, 분리상 토지니까 세율 구조는 어떻게 했어요? 분비 써놓으셔야죠.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분비. 4번 정답입니다. 분비. 비례세율이 적용되고요. 5번 봅니다.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볼 거 없네. 앞동네 라고 되어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55에서 56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55에서 56페이지 참조고. 자, 요거 보고요. 좀 쉬었다가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볼게요. 예, 요약집 55에서 56페이지 참조고. 앞서 먼저 틀린 거 1번. 주택의 건물과 부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토지 시가편액별로 나누어 그 소유자를 앞세무자로 본다.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든 건물과 토지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합산한 과세편액에 자, 그 세액을 계산하고 그래서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될 때는 건물과 토지 원래 하나로 평가하지만 이런 때는 시가편액비를 나눈다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주택은 항상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가 있을 때요.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합니다. 원래는 건물 소유자는 갑, 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자, 이때도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 합산한 하나로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는 하나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자,
주택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해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하고, 그래서 나온 요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그러면 원래 주택은 공시가에 평가할 때도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하지만, 이럴 때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결정할 때는 시가순액 비율을 구입해요. 그래서 시가순액 비율 6대4의 비율이다. 그럼 저 나온 세액에 대해서 60%는 토지 소유자 의리,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에 대한 세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는 그 건물과 토지 면적 비율로 나눠요? 시가순액 비율로 나눠요? 시가순액 비율로 나눠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거. 자, 그래서 맞고요. 2번, 공유재산의 경우에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 공유자 중 최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항상 공유 나오면, 자, 공유재산 나오면 지분을 떠올려야죠.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지분권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지분권자.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입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재산인데 지분에 표시가 없어? 50%씩 균등한 것으로 봐서 50%씩 각각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분권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입니다.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 땡, 지분에 표시가 없을 때는 최연장자, 지자체 장애 지정하는 사람 아닙니다. 지분권자입니다. 지분권자. 2번 정답. 3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수탁자. 그 다음에 4번, 재산세 대상인 재산을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도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건 얘기 내용 맞죠, 여러분들? 반드시 국가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 예? 매수계약자. 공부상으로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제로 권리변동됐다고 봐서 매수계약자. 근데 자,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누구라고 써요? 매도계약자인 법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약집에도 있고 우리 이번에 시국대 특강할 때도 했었잖아요. 우리 그 촉식계 특강할 때도 했었잖아요. 촉식계 특강. 그래서 매도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맞습니다. 이거 매수계약자 아니에요. 자, 반드시 국가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했어야 돼. 5번,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 모르지로 정한 경우에 채비지 모르지는 누가 납세의무자? 사업시행자. 시공회사 아니고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 아니고 누가 납세의무자? 사업시행자입니다. 채비지 모르지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19번 문제부터 이어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